미쳤나? 진심인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주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패할 거라고요. 작은 관광 도시가 전 세계 정상들을 감당한다고요? 말도 안 됐죠. 그래서 취재를 갔습니다. 문제를 찾으러요. 기사 제목도 이미 정해뒀습니다. 무모한 도전, 준비 없는 도시. 하지만 도착하고 사흘 만에 제 모든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경주는 작았지만 시스템은 거대했고 조용했지만 완벽했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혼란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화이팅 대한민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나 휘트모어입니다. 38살, 뉴욕 맨해튼에서 15년째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프로듀서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틈을 찾아내고 그 틈이 왜 생겼는지 카메라 앞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숫자와 팩트, 그리고 냉정한 질문만 있으면 됩니다. 감정은 편집실에 두고 와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번 취재의 결론을요. 경주는 감당 못할 거야. 수암을 찾는 구역부터 달랐어요. 외신 기자들이 20명도 넘게 몰려 있었고 각국 정상 수행단의 짐 더미가 컨베이어 벨트를 가득 채웠죠. 보안요원들이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인파가 모두 한 도시로 쏠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경주 같은 작은 관광 도시로요. 저는 노트북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이미 제 머릿속엔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야심찬 계획, 준비 부족한 현실, 에이펙 경주의 위험한 도박, 클릭이 보이는 제목이죠. 공항 밖 택시 승강장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외신 카메라맨 둘이 큰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옆에선 프랑스 악센트가 섞인 영어로 누군가 호텔 예약을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KTX 출발까지 40분.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하니 여유가 없었죠. 실례합니다. 택시요. 제가 손을 들자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서울역 가시나요? 네, KTX 타야 해서요. 지금 출발하시면 여유 있으세요.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의 발음은 또박또박했어요. 공항 임시 알바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그가 택시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경주 가시는 거죠?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취재인데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KTX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지만 화면 대신 창밖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건물 높이가 낮아졌어요. 아파트 단지가 줄어들고 논과 야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풍경 속에 국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제 옆자리엔 미국 통신사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노트북에 뭔가 타이핑하다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경주 처음이세요? 네, 당신도요?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왜 경주를 택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울이나 부산이면 모를까. 저는 웃음을 참았어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반가웠죠. 저도 그래서 왔어요.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봤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 대란, 숙소 부족, 언어 장벽 내타는 넘치겠네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메모를 추가했어요. 동료 기자들도 같은 프레임 공유 중. 확신 강화됨. 경주역에 내렸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반. 플랫폼에서 대합실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뭐, 관광지니까 당연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역 앞이 북적일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질서정연했어요. 택시들이 한 줄로 서 있었고 안내 요원이 손님을 차례대로 태우고 있었죠. 외신 기자들이 여러 보였지만 아무도 소리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답했습니다. 라안 셀렉트, 10분 걸립니다. 영어 하시네요? 조금이요. 이번에 배웠어요. 저는 뒷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이번에 배웠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임시방편이라는 뜻이겠죠. 준비가 아니라 급조. 제 프레임에 맞아떨어지는 단어였어요. 차창 밖으론 낮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3층, 4층짜리 상가와 주택들. 서울의 고층 빌딩이나 뉴욕의 마철로와는 전혀 다른 스케일이었죠.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작은 도시의 풍경이라는 캡션을 달아둘 생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체크인 데스크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외신 기자들, 수행단 직원들, 호텔 스태프들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5시 10분. 피크 타임이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체크인 데스크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고 각 데스크마다 언어별로 안내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저는 영어 데스크로 갔습니다. 웰컴 투 경주, 패스포트, 플리즈. 여직원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악센트도 거의 없었죠. 저는 여권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오늘 체크인 많죠? 네, 예상했던 피크 시간대예요. 곧 정리될 겁니다. 예상했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대기 인원이 분명 20명은 넘는데 아무도 짜증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데스크마다 처리 속도가 빨랐고 직원들이 서류를 넘기는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했죠. 룸키예요. 3층 315호,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채 3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키카드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아니면 객실 문을 열자 전통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낮은 침대, 한지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침대에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해질녘의 경주 시내가 보였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일부터 제대로 보이겠지.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본 게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제 확신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지도요. 챕터 2점 조용한 길 위의 신호 수정.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새벽 5시 반. 저는 운동복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 한 명만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11월 초의 새벽이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밝히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호텔 앞 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꺾으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입구에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 아래엔 QR코드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코드를 찍었습니다. 화면에 언어 선택창이 떴고 영어를 누르자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경주 역사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지역은 1000년이 넘는 신라 왕조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기계음이 아니라 전문 성우의 녹음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인데도 가로등 하나하나가 다 켜져 있었고 인도 바닥엔 균열 하나 없었죠. 관광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관광지의 주요 명소도 아닌 작은 공원 입구에 새벽에도 작동하는 오디오 가이드라니요. 저는 계속 걸었어요. 공원을 지나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시호등 기둥에 버튼이 있었는데 그 위에 점자 표시와 함께 영어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파란불로 바뀝니다. 한국어 음성이 나왔고 이어서 같은 내용이 영어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에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음성 안내가 나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이 작동하는 시스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잉 준비일 수도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자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유리로 된 작은 쉘터였는데 안쪽에 디지털 전광판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화면을 봤어요. 번 버스가 3분 후에 도착한다는 안내가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정보였죠. 노선도 옆에 영어 표기가 붙어 있었고 화면 아래엔 관광 명소까지의 예상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언어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었고 중국어와 일본어도 지원했죠. 저는 뒤로 물러나 정류장 전체를 봤어요. 쉘터 안은 깨끗했습니다. 낙서 하나 없었고 의자엔 먼지도 없었죠. 새벽인데 누가 청소를 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더러워지지 않게 관리하는 걸까요? 정류장 뒤편 기둥에 또 다른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택시 콜센터 번호가 4개 언어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긴급 연락처도 병기되어 있었죠. 경찰, 소방서, 관광 안내센터. 모든 번호 옆에 영어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공중 화장실을 발견했어요. 공원 옆 작은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24시간 개방이라는 표지가 한글과 영어로 붙어 있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느낌은 냄새가 없다는 거였어요. 공중 화장실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 대신 은은한 방향제 향이 났습니다. 바닥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세면대 거울엔 물때 하나 없었어요. 저는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기는 최신형 비데가 달린 모델이었어요. 센서식 물 내림 장치, 자동 커버, 온도 조절 기능까지. 뉴욕의 웬만한 호텔 화장실보다 좋았죠. 벽에는 사용 방법이 그림과 함께 4개 언어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제 프레임이 맞지 않았죠. 작은 도시가 감당 못할 거라던 제 예상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손건조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소음도 적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나서며 입구 옆 안내문을 봤어요. 이 시설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이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죠.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같은 무게로 병기된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호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취재 전에 커피 한 잔이 필요했죠.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밀려왔습니다. 카운터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메뉴판을 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녀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뜨거운 걸로요. 사이즈는 톨로 하시겠어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억양도 안정적이었죠. 저는 지갑을 꺼내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답했어요. 석 달쯤요. 대학에서 영문과 나왔어요. 에이펙 때문에 임시 교육 받으신 건 아니고요. 그녀가 웃었어요. 교육도 받았죠. 하지만 원래 손님 중에 외국인이 많아요. 경주니까요.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는 3초 만에 끝났어요. 영수증이 나오는데 하단에 감사 인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경주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주요 명소마다 영어 설명이 달려 있었죠. 테이블 위엔 다국어 관광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고요. 한 권을 집어 펼쳐보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각각 별도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번역 수준도 높았습니다. 어색한 직역이 아니라 각 언어권 독자를 고려한 문장들이었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여자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춘 차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 그런데 평범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 임시방편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것들이라는 감각. 거리의 표지판들, 정류장의 전광판, 심지어 공중화장실까지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새벽 산책에서 본 4개 국어 표지판, 실시간 버스 정보, 호텔급 공중화장실, 그리고 이 카페 직원의 유창한 영어. 하나하나는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합쳐지니 다른 그림이 보였죠. 운이 아니야. 이건 계획이었어.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요. 노트북을 열어 어젯밤 작성한 메모를 다시 봤어요. 작은 도시는 감당 못한다는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커서를 그 문장 위에 올렸지만 지우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만 더 보자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게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요. 챕터 3점 천년의 배경막. 오전 10시 저는 대릉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고분들이 초록 잔디로 덮인 채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뉴욕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땅 그 자체가 역사인 곳. 매표소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한 분이세요? 10,000원입니다. 카드 되세요. 결제는 순식간이었어요. 영수증과 함께 안내 지도를 건네받았는데 펼쳐보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각각 다른 면에 인쇄되어 있었죠. 지도 하단엔 QR코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음성 안내겠죠. 입구를 지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 번째 고분 앞에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천마총, 신라시대 왕족의 무덤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글 설명 아래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나란히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부분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페르시아 유리그릇과 로마 금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년 전 신라는 이미 국제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는 읽기를 멈췄어요. 손에 든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춰섰죠. 1000년 전의 국제성.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주가 에이펙을 개최한 게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어쩌면 역사의 반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이건 관광 마케팅일 뿐이야. 곱은 사이를 걷는데 옆에서 영어 설명이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서양인 관광객 셋에게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죠. 이 고분의 높이는 12m입니다. 내부 구조는 돌과 흙을 층층이 쌓아 올린 방식이에요. 도구를 막기 위한 설계였죠. 관광객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천마총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 무리를 따라 천마총 입구로 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였습니다. 계단 양옆으론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벽면엔 발굴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각 사진마다 설명이 4개 언어로 적혀 있었어요. 통로를 따라 내려가니 복원된 고분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유리 너머로 유물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금관, 금귀걸이, 유리구슬. 조명이 유물을 비추는 각도가 정교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죠. 제 옆에 서 있던 관광객이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네. 이런 게 1000년 전 거라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방식이었죠. 각 유물마다 붙어있는 설명, 동선을 유도하는 조명, 출구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경험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앞쪽에 벤치가 있었고 그 옆에 음료 자판기가 서 있었죠. 자판기 화면엔 언어 선택 버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영어 버튼을 눌렀어요. 메뉴가 영어로 바뀌었고 결제 방법 안내도 영어로 표시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대릉원을 나와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한식당이 보였죠. 할매 손맛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예요. 여기 앉으세요. 그녀가 메뉴판을 건넸어요. 펼쳐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메뉴 옆에 영어 설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단순 번역이 아니었어요. 음식 사진과 함께 주재료, 맛의 특징, 매운 정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불고기 정식 달콤하게 양념한 소고기를 구워 밥, 반찬과 함께 제공합니다. 매운맛 없음. 저는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어요.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테이블 위를 살폈습니다. 물컵 옆에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였죠. 그 아래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불고기와 함께 반찬 6가지가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죠. 김치, 시금치, 콩나물, 무, 멸치, 계란말이.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불고기 한 점을 입에 넣자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주인이 금액을 말했어요. 12,0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꺼냈어요.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댔고 1초 만에 결제음이 났습니다. 영수증이 나오는데 하단에 감사 인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그 아래엔 식당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골목 식당에서조차 메뉴판에 친절한 설명, 순식간에 카드 결제, 다국어 영수증. 이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식당을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니 첨성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글 아래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었죠. 화살표를 따라 걸었어요. 제 머릿속엔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 경주인가? 어제까지 저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었어요. 작은 도시라 무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죠. 경주여서 가능했나? 1000년 전부터 국제교류의 중심이었던 도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낮은 건물들 사이로 고분이 보였고 현대식 카페 옆엔 전통 한옥이 서 있었습니다. 거리엔 QR코드가 달린 안내판이 있었고 그 옆엔 천년된 돌탑이 서 있었죠. 충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끈을 어깨에 다시 매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야. 데이터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데이터로 말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오는지, 어떤 언어가 필요한지,
어느 지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숫자로 파악하고 시스템으로 대응한 흔적들. 제 확신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첨성대 근처에서 새벽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8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죠. 카메라를 든 채 천년된 천문대를 배경으로 몇 컷을 찍었습니다. 기사에 쓸만한 이미지가 필요했거든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클리셰한 구도였지만 뭔가 채워야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데스크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전화를 받았죠. 엘리나, 지금 뉴스 봤어?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트럼프 일정 바뀌었어. 2시간 당겨졌어. 원래 오후 1시 반 도착 예정이었는데 지금 뉴스 보니까 오전 11시 30분쯤 김해공항 도착한대. 손에 쥔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분. 3시간 반밖에 안 남았죠. 확실해요. 방금 백악관 측에서 공식 발표했어. 김해공항 도착 후 마린원 타고 경주로 직행한대. 현장 상황 어때? 난리 났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첨성대 앞은 조용했습니다. 관광객 몇 명이 산책하고 있었고 청소 인부가 낙엽을 쓸고 있었죠. 아무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조용한데요. 조용하다고. 너 지금 어디야? 현장이요. 첨성대 근처. 미디어 센터 당장 가봐. 분명 난리 났을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미디어 센터로 가자고 말했죠.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외신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예정보다 이른 시각 한국 도착 김해공항 긴급 경호 태세 전환 에이펙 일정 전면, 재조정 불가피 미디어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을 예상했어요. 뛰어다니는 직원들, 고성이 오가는 데스크, 쌓여가는 문의 전화. 뉴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로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진 않았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 4명이 각자 전화를 받고 있었고 한쪽에선 2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저는 데스크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교통 상황이 떠 있었어요. 김해공항에서 경주까지의 헬기 예상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비행시간 35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도착 시간 바뀐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셔틀 일정은요? 재조정 중입니다. 10분 후에 3시간표 나옵니다. 10분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대형 정상의 동선이 2시간이나 당겨졌는데 10분 후에 전체 일정을 다시 짠다고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8시 35분.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하려면 2시간 반 정도 남았죠. 옆 소파에 프랑스 기자가 앉았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엉망이 되겠어요. 이런 변수는 처음 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엉망이 될까? 10분이 지나자 정말로 3시간표가 나왔어요. 직원이 로비 중앙에 서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새 셔틀 시간표 나왔습니다. 데스크에서 받아가세요. 저는 일어나 데스크로 갔어요. A사 용지 한 장을 받았죠.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해공항 도착 예정 오전 11시 32분. 마린원 탑승 및 이륙 오전 11시 50분. 경주 착륙 예정 오후 12시 25분. 호텔 도착 예정 오후 12시 40분. 모든 시간이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언론 셔틀 출발 시간도 재조정되어 있었죠. 기존보다 1시간 30분씩 당겨져 있었지만 배차 간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다시 소파로 갔어요. 옆에 앉은 프랑스 기자가 제 종이를 힐끗 봤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10분 만에 이걸 다 짰다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프린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직원 셋이 명찰을 새로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프린터 앞에서 종이를 받고 다른 한 명은 코팅기로 명찰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는 완성된 명찰을 상자에 정리했어요. 라인 작업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작업실에 들어서자 책상 배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4줄이었는데 오늘은 5줄이었죠. 의자도 더 늘어나 있었어요. 창가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흰색 버스 2대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셔틀이었습니다.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죠. 제 옆에 서 있던 일본 카메라맨이 중얼거렸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빨리 대응하려면 미리 플랜이 있어야 해요.
저도 올림픽 취재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만약 시간이 당겨진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짜놓은 거죠. 오전 11시, 저는 다시 로비로 내려왔어요. 모니터 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해공항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활주로가 보였고 대기 중인 차량들이 보였어요. 화면 하단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128점, 1120점, 1103 로비엔 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저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1132점, 화면 속에 거대한 전용기가 착륙했어요. 에어포스 1.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로비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모니터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봤어요. 직원들의 표정을요. 그들은 긴장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차분했죠. 데스크 직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해 도착 확인. 마린원 대기 중. 경주 쪽 준비 완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경주 착륙장 준비 완료. 경호 라인 설치 완료. 호텔 동선 최종 점검 중.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김해에서 일어나는 일이 즉시 경주로 전달되고 경주의 준비 상황이 다시 김해로 보고되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2시간이라는 변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매뉴얼. 오후 1시, 저는 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느린 차량들, 평온한 거리. 2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로 도착했지만 도시는 여전히 조용했죠. 문이 열렸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국제행사지원팀 민서 과장.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일어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서 과장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에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 일정 변경.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시간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처리하셨어요? 민서 과장이 잠깐 웃었어요.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매뉴얼이요? 우리는 8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시나리오를 짰죠. 만약 날씨가 나빠지면, 만약 인원이 늘어나면, 만약 시간이 바뀌면 각각의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만들어뒀어요. 저는 펜을 멈췄어요. 8개월이요. 네, 에이펙 개최가 확정된 직후부터요. 그녀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 두꺼운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표지에 다기관 협의체 운영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주간 협의체 회의록이에요. 국정원, 경찰, 보건소, 택시조합, 숙박업협회, 시민대표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점검했어요. 저는 문서를 넘겨봤습니다. 날짜별로 회의 내용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참석자 명단, 논의 사항, 결정 사항, 담당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정도 규모의 협의체가 매주요? 8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민서 과장을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모든 접점을 점검했어요. 외국인이 경주에 와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이요. 그녀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 호텔 체크인할 때, 식당에서 주문할 때, 길을 물을 때, 아플 때, 각 상황마다 언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 어떻게요? 먼저 데이터를 모았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경주를 찾은 외국인이 몇 명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 데이터로 예측했죠. 에이펙 기간엔 몇 명이 올 것이고, 어떤 언어가 필요하고, 어느 지점에서 병목이 생길지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택시 기사용, 호텔 직원용, 식당 종업원용, 편의점 직원용. 각 직군마다 다른 매뉴얼이죠. 기본 회화, 긴급 상황 대응,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다 정리해서 배포했어요. 편의점까지요. 편의점 알바생도 외국인 손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어요. 편의점 알바까지. 제 머릿속 프레임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교육은요? 월 한 번씩 했어요. 택시 기사 200명, 호텔 직원 300명, 식당 종업원 150명.
자원자를 모집해서 기초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쳤죠. 출석률은 90% 넘었어요. 자원이요. 강제가 아니라요? 민서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강제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하죠. 우리는 설명했어요. 왜 이 일이 중요한지, 경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노트에 적힌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8개월의 준비, 주간 협의체, 직군별 매뉴얼, 자원 참여. 하나하나가 쌓여서 오늘 아침에 매끄러운 대응이 나온 거였죠. 한 가지 더 물어도 될까요?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8개월 동안 한 번도요? 민서 과장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죠. 많았죠. 처음엔 택시 기사분들이 교육 안 나오셨어요. 바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차고지로 찾아갔어요. 직접 설명드리고 커피 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설득했죠. 시간 오래 걸렸겠네요. 3달 걸렸어요. 하지만 한 분이 오시면 그분이 다른 분을 데려오셨어요. 입소문이었죠. 해볼 만하더라. 그렇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녹음기를 봤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인터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준비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인 상향식 연대였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경주였을까요? 왜 경주에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민서 과장이 창밖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작은 도시니까요. 큰 도시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작은 도시는 사람으로 움직이죠. 여기선 택시 기사가 호텔 직원을 알고 호텔 직원이 식당 주인을 알아요. 한 명이 움직이면 10명이 따라 움직여요. 그게 경주의 힘이에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청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입구에 CU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생수 한 병을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영어로 물었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1,5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어요.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을 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어였어요.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죠. 저는 영수증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영어 배우셨어요? 시에서 교육해줬어요. 2달 전에요. 어려웠어요? 그가 웃었어요. 처음엔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외국인 손님 오시면 써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생수병을 들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서 과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알바생까지.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루이스 그랜트, 경쟁 매체의 스타 앵커였죠. 엘리나, 커피 한잔 할까? 할 이야기가 있어. 호텔 로비에서. 저는 문자를 읽고 눈을 감았어요. 루이스, 그와 할 이야기라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경주를 어떻게 까내릴 것인가. 저는 생수병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30분 후에 봐요. 호텔 로비 구석 소파에 루이스가 앉아 있었어요. 40살. 잘생긴 얼굴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는 제가 다가가자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그 미소였어요. 완벽하지만 차가운. 엘리나, 오랜만이야. 2달 만이네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이미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한 잔을 제게 밀었죠. 아메리카노, 내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봤습니다. 루이스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거 봐,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영상이었어요. 루이스 자신이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죠.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경주의 무모한 도박 준비 없는 작은 도시의 위험한 선택. 사전 녹화예요. 어제 찍었어. 내일 아침 송출 예정이야. 저는 화면을 봤어요. 영상 속 루이스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통대란 가능성, 의료시설 부족, 언어 장벽 문제. 모두 제가 처음 경주에 왔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증거는요? 아직 없어. 하지만 곧 생길 거야. 루이스가 태블릿을 끄며 웃었어요. 큰 행사엔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 교통체증 하나, 의료사고 하나면 충분해. 그때 이 영상 내보내면 돼.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를 감쌌죠. 그래서 저한테 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너도 똑같이 생각했잖아. 작은 도시는 감당 못한다고.
내 메모 봤어. 제 손이 멈췄어요. 제 메모를요? 어제 미디어 센터에서 내 노트북 화면 지나가다 봤어. 작은 도시는 감당 못할 거야 라고 적혀 있더라. 저는 잠을 내려놓았어요. 루이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엘리나, 우린 같은 편이야. 진실을 보도하는 사람들이잖아. 경주가 실패하면 그걸 보도하는 게 우리 일이야. 아직 실패 안 했는데요. 시간 문제야.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확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에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만. 그 이후엔 늦어. 루이스가 일어섰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그를 봤습니다. 루이스. 만약 경주가 성공하면요? 그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작은 도시가 에이펙을 성공시킨다고. 엘리나, 넌 언제부터 그렇게 순진해졌어?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어가는 커피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불안했는지 알 수 없었죠. 저녁 7시, 저는 호텔 근처 한정식집에 있었어요. 혼자 식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있으면 루이스의 말이 계속 맴돌 것 같았거든요. 식당은 작았어요. 테이블 6개가 전부였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여기 앉으세요. 주인 할머니가 메뉴판을 건넸어요. 저는 한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죠. 밥, 국, 그리고 작은 접시 12개. 각각 다른 반찬들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두부, 맛은 좋았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같은 편이야. 루이스의 말이 계속 들렸어요. 정말 우리가 같은 편일까요? 진실을 찾는 사람과 진실을 정해놓은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배가 약간 이상했습니다. 묵직한 느낌이었죠. 과식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밤 11시, 통증이 시작됐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배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을 만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땀이 났죠.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눌렀더니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죠. 저는 침대로 돌아와 핸드폰을 잡았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죠? 본사? 아니, 한밤중이에요. 구급차. 여기서 어떻게 부르죠?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렸어요.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영어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3층 315 호인데요. 배가 아파요. 많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문 잠그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배를 감쌌습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졌다를 반복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나 씨, 호텔 직원입니다. 문 열어도 될까요? 문이 열렸어요.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호텔 유니폼을 입은 남자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흰색 가운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이라고 해요. 통역 간호사예요. 그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배요. 여기. 저는 배를 가리켰어요.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언제부터요? 1시간 전쯤요. 저녁에 뭐 드셨어요? 한정식이요. 호텔 근처 식당에서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체온 재볼게요. 입 벌려주세요. 체온계가 입 안에 들어왔어요. 몇 초 후 삐 소리가 났죠. 38도 2. 미열이 있네요. 유진이 호텔 직원을 봤어요. 구급차 불렀죠?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준비물은요? 다 챙겼습니다. 저는 2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구나. 구급차, 통역 간호사, 프로토콜. 제가 전화하기도 전에요. 유진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병원 갈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걱정 마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취재원이 아니라는 거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요. 누군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챙기고 있다는 거요. 구급차가 호텔 앞에 섰을 때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13분. 제가 프런트에 전화한 지 정확히 8분이 지난 시각이었죠. 유진이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유진이 말했습니다. 병원까지 10분이에요. 야간 응급실은 항상 열려 있고 외국인 전담 의사가 대기 중이에요. 항상요. 네, 에이펙 기간엔 24시간 대기조예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열려 있었고 구급대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올라타세요. 유진이 먼저 올라가고 저를 끌어당겼어요. 침대에 눕자 벨트가 채워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렌 없이 차가 출발했죠. 유진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지금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손을 잡고 있으니 덜 무서웠죠.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하나 보였는데 차가 다가가자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멈추지 않고 지나갔죠. 다음 신호등도, 그 다음 신호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등이 응급 동선이에요. 미리 설정해뒀어요. 구급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바뀌죠. 저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빨랐지만 부드러웠어요. 요철도 느껴지지 않았죠. 다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밝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응급실 입구였어요. 병원은 조용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기실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의사 한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사입니다. 영어였어요. 발음이 명확했죠. 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유진이 대신 답했습니다. 1시간 전부터요. 저녁 식사 후 시작됐대요. 뭘 드셨죠? 한정식이요. 의사가 청진기를 재배해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이곳저곳 누르며 물었죠. 여기 아파요? 여긴요? 조금요. 그가 청진기를 내렸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혈액 검사 준비해주세요. 식중독 의심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밖으로 나갔어요.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초기 증상이에요. 수액 맞고 약 처방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요. 그가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유진이 돌아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체열할게요. 따끔할 거예요. 바늘이 들어갔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유진의 손이 제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 됐어요. 수액실은 더 조용했어요. 침대 6개 중 제가 유일한 환자였죠. 유진이 수액줄을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40분 정도 걸려요. 편하게 누워 있으세요. 당신은요? 여기 있을게요. 그녀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제 일이에요. 항상 이렇게 해요. 외국인 환자마다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언어가 안 통하면 두려움이 더 커지잖아요. 아픈 것도 힘든데 말도 안 통하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요즘 바쁘죠? 좀요. 근데 괜찮아요. 보람 있어요. 보람이요? 누군가 무서울 때 제가 옆에 있으면 덜 무섭잖아요. 그게 좋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수액이 팔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웠다가 따뜻해졌죠. 눈이 감겼어요. 새벽 1시,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유진이 로비까지 함께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약이에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내일 아침엔 괜찮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그녀가 돌아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11시 13분부터 1시까지.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 안에 구급차가 왔고 병원에 갔고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메모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사람 중심 시스템. 숫자가 아니라 사람.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 이게 경주의 방식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디어 센터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몸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유진이 준 약을 먹었더니 통증이 거의 사라졌죠.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 초안을 수정하려고요. 엘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루이스였습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봐, 드디어 나왔어. 화면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구급차였습니다. 호텔 앞에 서 있는 구급차. 저를 태웠던 그 차였죠. 이게 뭐예요? 증거야. 어젯밤 찍혔어. 외국인 환자 응급 이송. 의료 대응 실패의 증거지. 저는 사진을 봤어요. 시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밤 11시 13분. 이거 좋은 소재잖아. 한밤중 응급 상황. 작은 도시에 한 개 드러나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저는 루이스를 봤어요. 그의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밀어냈죠. 틀렸어요. 뭐가? 그 구급차. 저 태운 거예요. 루이스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젯밤 제가 배탈 났어요. 프런트에 전화했더니 8분 만에 구급차 왔고, 통역 간호사 동행했고, 10분 만에 병원 도착했어요. 신호 하나도 안 걸렸고요. 그게 치료받고 2시간 만에 호텔 돌아왔어요. 비용은 3만 원. 당신 미국 달러로 20달러예요. 이게 실패예요? 루이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찾으려고 왔지만 저는 진짜를 봤어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제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는 걸 느꼈고요. 엘리나, 너 지금 전 당신이랑 같은 편 아니에요. 결론을 정해놓고 취재하는 사람이랑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집어들고 루이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기사 제목 바뀔 거예요. 조용하지만 완벽한 도시, 경주, 그렇게 쓸 거예요. 루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첨성대 앞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천년된 천문대를 찍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죠. 관광객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주변을 봤습니다. 낮은 건물들, 조용한 거리, 느린 차량들. 사흘 전엔 이게 약점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다는 건 약한 게 아니었어요. 유연하다는 거였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고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사 방향 전면 수정합니다. 새 각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 전화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화는 나중에 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이 풍경을 더 담고 싶었거든요. 루이스가 절대 보지 못할 풍경을요. 체크아웃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전 6시,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가로등 아래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 자전거를 타고 가는 직장인, 가게 문을 여는 상인.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흘 전 에이펙 정상들이 이 도시에 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거리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풍경엔 그 흔적이 없었어요. 도시는 그저 도시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당기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입었던 옷들을 가방에 넣고 세면 도구를 정리했죠. 책상 위엔 유진이 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챙기며 화면을 켰습니다. 어젯밤 완성한 기사 초안이 떠 있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도시, 경주. 큰 도시는 크기로, 작은 도시는 준비로 설득한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본문을 다시 읽었어요. 4개 국어 표지판, 실시간 버스 정보, 공중 화장실의 품격, 8분 만에 응급 대응. 하나하나가 사실이었고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뉴욕 본사로 기사가 날아갔습니다. 회신이 금방 왔죠. 각도 완전히 바뀌었네. 확신해? 저는 답장을 쳤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체크아웃 시각은 오전 10시였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섰을 때 저는 사흘 전을 떠올렸습니다. 외신 기자들로 북적이던 로비, 빠르게 돌아가던 체크인 데스크. 그때 저는 혼란이 곧 올 거야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시스템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체크아웃 하시나요?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어제 밤 저를 도와준 그 직원이었죠. 3일 오후 엘리나 휘트모어님.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프린터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총 사흘 24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하단에 감사 인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그 아래엔 호텔 이름과 주소가 4개 국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잘 되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어요. 정말로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가방을 메고 로비를 나서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나 씨, 돌아보니 민서 과장이었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 민서 씨, 떠나시는 거죠? 공항 가는 길이에요. 민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첨성대 야경이었습니다. 낮은 지붕들 사이로 천문대가 서 있고 뒤로 산능선이 어둡게 펼쳐져 있었죠.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이거 기자님이 찍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낮에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찍어뒀어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완벽한 구도였어요. 소리 없는 강함.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느낌이었죠. 제가 언제 호텔 도착하셨을 때요. 프런트에서 간담회 참석 신청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경 촬영 포인트 물어보셨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첫날 체크인하면서 가볍게 물었던 질문. 밤에 첨성대 찍기 좋은 곳 있나요? 그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저 때문에 따로 찍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차피 야간 점검 나가는 길이었어요. 민서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요. 그녀는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밤에 나갔던 거였죠. 고마워요. 정말로요. 천만에요. 좋은 기사 써주세요. 민서가 돌아서 걸어갔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로비를 나서는데 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나 씨, 유진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 씨, 가시는 거죠?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유진이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넸어요. 약 좀 더 챙겼어요. 비행기에서 배 아프면 드세요. 이거 위장약이랑 소화제예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약이 제법 들어 있었죠. 어제 제 차트 보셨어요? 유진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외국인 환자 사후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퇴원 후 이틀간은 추적 관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잘 가세요. 안전하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 손을 놓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종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후 관리, 매뉴얼, 추적 관찰. 모든 게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게 사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경주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거리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사흘 전엔 그저 풍경이었던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이 누군가의 손길이었고, 누군가의 준비였고, 누군가의 연대였죠. 경주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4개 국어 안내판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걸 봤습니다. 첫날, 저는 이걸 보고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이건 8개월의 결과였습니다. 주간협의체의 결과였고, 시민교육의 결과였고, 한 명 한 명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였죠. KTX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죠. 경주가 멀어졌어요. 저는 민서가 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야간의 첨성대, 낮은 지붕들, 어두운 산 능선. 이 사진이 제 기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 본사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최종본 오늘 밤 전송합니다. 사진 자료 포함됩니다.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논과 야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말미를 다시 읽었죠. 진짜 실력은 소리가 없다. 보이지 않는 준비, 배우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시민의 연대. 그것이 작은 도시를 세계의 무대로 만든다. 경주는 증명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는 배웠다. 결론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보는 게 기자의 일이라는 것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파일이 저장되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경주가 남아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강했던 그 도시가요.
챕터 8 그리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시도도 챕터 8 다시 해보자. 우선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싸. 1박에 못해도 15만 원 정도 할 텐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서 수정해주고 315호 이거보다 315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보자. 챕터 8 제작성 위에 호텔 비용과 호실 표기 수정 검토했다. 사용자가 챕터 8 수정을 요청했다. 호텔 비용이 너무 싸다. 1박에 15만 원 정도는 해야 한다. 사흘이면 45만 원 정도. 315호 315호로 더 자연스럽게 표기. 챕터 8을 다시 작성하되 호텔 비용을 현실적으로 수정 3박 기준 약 45만 원 50만 원 정도. 호실 표기를 315호로 변경. 나머지 스토리 흐름은 유지하되 더 자연스럽고 감동적으로 1600자 분량 유지. 1인칭 시점. 존칭 유지. 몰입도 높게 작성. 챕터 8점 조용한 결말. 바뀐 사람 수정. 체크아웃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전 6시.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가로등 아래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 자전거를 타고 가는 직장인, 가게 문을 여는 상인.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흘 전 에이펙 정상들이 이 도시에 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거리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풍경엔 그 흔적이 없었어요. 도시는 그저 도시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당기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입었던 옷들을 가방에 넣고 세면 도구를 정리했죠. 책상 위엔 유진이 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챙기며 화면을 켰습니다. 어젯밤 완성한 기사 초안이 떠 있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도시. 경주 큰 도시는 크기로, 작은 도시는 준비로 설득한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본문을 다시 읽었어요. 4개 국어 표지판, 실시간 버스 정보, 공중 화장실의 품격, 8분 만에 응급 대응. 하나하나가 사실이었고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뉴욕 본사로 기사가 날아갔습니다. 회신이 금방 왔죠. 각도 완전히 바뀌었네. 확신해? 저는 답장을 쳤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체크아웃 시각은 오전 10시였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섰을 때 저는 사흘 전을 떠올렸습니다. 외신 기자들로 북적이던 로비, 빠르게 돌아가던 체크인 데스크. 그때 저는 혼란이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시스템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체크아웃 하시나요?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어제 밤 저를 도와준 그 직원이었죠. 315호, 엘리나 휘트모어님.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프린터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총 3박 47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어요. 3초 만에 결제음이 났습니다. 영수증이 나오는데 하단에 감사 인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그 아래엔 호텔 이름과 주소가 4개 국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며 금액을 다시 봤어요. 47만 원. 뉴욕에 비슷한 호텔이라면 이틀 값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받은 서비스를 생각하면요. 여행 잘 되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어요. 정말로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가방을 메고 로비를 나서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나 씨, 돌아보니 민서였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 민서 씨, 떠나시는 거죠? 공항 가는 길이에요. 민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첨성대 야경이었습니다. 낮은 지붕들 사이로 천문대가 서 있고 뒤로 산능선이 어둡게 펼쳐져 있었죠.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이거 엘리나 씨가 찍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낮에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찍어뒀어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완벽한 구도였어요. 소리 없는 강함.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느낌이었죠. 제가 언제 호텔 도착하셨을 때요. 체크인 하시면서 간담회 참석 신청하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야경 촬영 포인트 물어보셨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첫날 체크인하면서 가볍게 물었던 질문. 밤에 첨성대 찍기 좋은 곳 있나요? 그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손님의 필요였던 거죠. 이거 저 때문에 따로 찍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차피 야간 점검 나가는 길이었어요. 민서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시간을 낸 거라는 거요. 왜 이렇게까지? 엘리나 씨,
저희는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게 일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도요. 그게 환대거든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천만에요. 좋은 기사 써주세요. 진실을요. 민서가 돌아서 걸어갔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로비를 나서는데 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나 씨, 유진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 씨, 가시는 거죠?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유진이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넸어요. 약 좀 더 챙겼어요. 비행기에서 배 아프면 드세요. 이거 위장약이랑 소화제예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장거리 비행하시잖아요. 저는 가방을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약이 제법 들어있었죠. 제 차트를 어떻게... 유진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외국인 환자 사후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퇴원 후 이틀간은 추적 관찰 대상이거든요. 출국 전까지 연락이 닿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챙겨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 매뉴얼까지 있어요? 네. 누구든 아픈 게 무서운데 외국에서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웃었어요. 아니,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당신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잘 가세요. 안전하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유진이 손을 놓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종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후 관리, 매뉴얼, 추적 관찰. 모든 게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게 사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경주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거리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사흘 전엔 그저 풍경이었던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이 누군가의 손길이었고, 누군가의 준비였고, 누군가의 연대였죠.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공항 가시나요? 아니요. 경주역이요. KTX 타야해서요. 아, 서울 가시는구나. 경주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땠냐고요? 놀라웠어요. 정말로요. 하하, 그러시구나. 요즘 외국 손님들 많이 오세요. 에이펙 때문에요. 준비 많이 하셨죠? 그럼요. 저도 영어 배웠어요. 3달 동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편의점 직원도, 카페 직원도, 이 택시 기사도 모두 같은 말을 했죠. 배웠다고요. 경주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 제 가방을 꺼내줬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고마워요.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내게 국어 안내판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걸 봤습니다. 첫날, 저는 이걸 보고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이건 8개월의 결과였습니다. KTX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죠. 경주가 멀어졌어요. 저는 민서가 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야간의 첨성대, 낮은 지붕들, 어두운 산 능선. 이 사진이 제 기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 본사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최종본 오늘 밤 전송합니다. 사진 자료 포함됩니다.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논과 야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말미를 다시 읽었죠. 진짜 실력은 소리가 없다. 보이지 않는 준비, 배우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시민의 연대. 그것이 작은 도시를 세계의 무대로 만든다. 경주는 증명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는 배웠다. 결론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보는 게 기자의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환대는 화려함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파일이 저장되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경주가 남아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강했던 그 도시가, 작았지만 깊었던 그 사람들이요.